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한의 프로리그 1011 시즌 3라운드 위너스리그 2주차 경기입니다. 화승호주와 웅진스타즈와 화승호주의 경기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호, 김태형 두 분과 함께 저는 캐스터 황선입니다. 자, 두 팀 최근에 전반적인 10경기를 봤을 때는 사실상 좋은 숫자를 보여주지 못하는 게 두 팀인데 위너스리그에서 그래도 웅진은 좀 살아났지만 화승호주는 아직까지 좀 아쉬운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매 시즌마다 위너스리그가 펼쳐질 때는 항상 올킬 등을 기록하면서 팀 전력을 극대화시켰던 화승호주의 이재동 선수가 이번 시즌만큼은 올킬이 없고 이재동이 지면 팀이 진다라는 좀 아쉬운 명제를 지금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그 양팀 모두 저그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면모를 또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 분위기 한번 잘못했으면 한쪽으로 쭉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확실히 그 저그 라인에서는 화승호주는 3위, 웅진스타즈는 4위, 거기다가 주력 선수들 중에서 엔트리에 가장 매일매일 들어가는 선수들이 각각 3명씩 포진되어 있는 만큼 오늘도 정말 저그 대 저그 대진이 풍성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그 화승호주 웅진스타즈 저그의 승률적인 측면에서는 3위와 4위라는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30승 이상을 거둔 그 저그 진행하는 팀은 딱 이 두 팀입니다. 화승호주 웅진스타즈. 그만큼 굉장히 저그에게 많은 것들을 기대고 있는 이 두 팀인데 최근에 특히나 김민철 선수를 비롯해서 웅진스타즈의 몇몇의 선수들은 기세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화승호주의 이재동은 사실 그 이재동다운 그런 모습들이 조금은 좀 덜하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최근 2연패가 바로 이재동 선수가 패배하게 되면서 바로 팀의 패배로 연결돼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좀 전례 없이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은 프로토스에게 이재동 선수가 덜미를 잡히면서 그 2연패의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처음에 선보로 전치를 했을 때 기대했었던 건 사실 3킬 이상 멀리는 그 올킬까지 받았던 이재동 선수인데 그렇죠. 그때 꺾이는 바람에 전반적인 분위기가 화승호주가 썩 좋지 못했었습니다. 이재동이란 카드가 정말 그 올킬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이게 참 선봉에 출전해서 만약에 선봉에서 이재동 선수가 만약에 패한다고 했을 때 그 부담감이 정말 엄청나거든요. 남아있는 선수들에게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있었던 KT와의 경기에서 선봉 출전해서 선봉에 바로 패배했었던 그 부분을 과연 오늘도 선봉 출전할 것인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변수도 충분히 가능한 화승호주 오늘 어떤 선택을 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먼저 순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랭킹 살펴보시죠. 자, 지금 현재 프로리그 전반적인 순위인데 웅진스타즈 10승 11패, 화승호주 6승 15패입니다. 화승호주도 그렇습니다만 웅진스타즈가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조금씩 밑으로 내려온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특히나 박상우, 윤영태, 김명훈, 김민철 등 아주 그 탄탄한 종족별 카드를 보유하고 전력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순위가 내려오고 있는 측면, 그러니까 기복이 있다는 측면은 확실히 에이스로서였던 진가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공적인 것은 좋게 바라볼 것은 그 승 차이가 그렇게 얼마 없다는 것에 그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위너스리그입니다. 그래도 웅진스타즈 2승 1패입니다 현재. 그렇죠. 위너스리그 들어서면서 웅진스타즈가 2승 1패로 좀 분위기 반전을 시도하고 있고 화승호주는 아직까지 1승 2패로 그냥 그런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두 팀 다 웅진스타즈는 위에 전체 성적에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느낌. 화승호주는 10위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느낌 있기 때문에 두 팀 다 오늘 승리가 간절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이 양 팀을 또 대표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인 이 두 명의 선수가 좀 비춰주고 있는데 네. 이 두 선수의 그 경기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특히나 이제 구성원 선수 같은 경우도 이제 0809 시즌 위너스리그 때는 또 올킬도 기록하면서 나름 어떤 팀의 전력을 업그레이드하는 역할도 했었는데 네. 한동안 또 그 올킬이 나오지 않았고 웅진스타즈 같은 경우도 아쉬운 측면이 있다면 그런 어떤 에이스들이 지금까지 위너스리그에서 올킬을 기록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 위너스리그에서 그런 측면을 통해서 과연 웅진에서도 올킬을 기록할 수 있을지도 한번 이제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죠. 많은 그 관전 포인트가 오늘 경기에서 지켜보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소인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승패 전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펴보시죠. 자, 15대 10으로 화승호주가 상대 전적은 앞서고 있고 상대 전적 이번 시즌은 하나씩을 나눠 가졌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그 30승 이상을 기록한 유일한 이 두 팀이 바로 유이한 두 팀이 바로 화승호주와 웅진스타즈가 되겠습니다. 팀 전력의 거의 한 60%,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두 팀에게는 저그 라인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승호주 지금 6개의 승리만 지금 눈에 들어오는 현재 상황이고 중간에 그 5연패도 있었고 굉장히 좀 씁쓸한 그런 상황들이 지금 화승호주에게 현재 위치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위너스리그에서는 좀 더 이렇게 끌어올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웅진스타즈 역시 4연승으로 기분 좋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1라운드. 하지만 2라운드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터널 좀 깊은 수렁 속에 좀 빠져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분발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양팀 모두 다 조금씩 아쉬움을 갖고 있는 만큼 이번 위너스리그에서 뭔가
반전을 꾀야 되고 특히나 팀 전력상 분명히 부족한 면이 있는 이재동 선수에게 좀 극대화되어 있는 화승호주는 위너스리그가 기회입니다. 위너스리그에서 분위기를 바꿔놔야 돼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화승호죠. 지금 현재 10입니다. 이 숫자를 완전히 뒤바꿀 수도 있는 것이 이 두 개의 라운드 위너스리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늘 경기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 특히 최근에는 어느 정도 구성훈 선수가 최근에 뭐 2킬을 기록하는 등 좀 이재동 선수의 그 두 번째, 세 번째 숫자로 옆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좀 보이기 때문에 좀 희망을 바라볼 수가 있겠고 그런 점에서 볼 때 좀 이재동을 제외한 다른 선수들보다 좀 더 분발을 해서 또 최근에 이제 그 이재동 선수가 힘이 약간 빠진 그 부분을 좀 백업해 줄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완전히 힘이 빠졌다기보다는 약간 상대편에게 저격당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었는데 자 그런 것들 다른 팀원들도 강력한 팀을 통해서 서포트 해주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어서 웅진스타즈를 만나보겠습니다. 웅진스타즈 지금 현재 위너스리그에서는 2승 1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뭐 저그적인 측면이라도 웅진스타즈도 다시 한번 더 초설인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네, 일단 종족화 밸런스뿐만 아니라 팀 전력이 많이 상승했죠. 네, 그런 만큼 오늘 경기에서 무엇보다도 과연 이재동 선수를 누가 잡을 것이라는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 선수 같은 유영태라든가 또는 김명훈 선수였던 올킬 저지 능력, 거기에다가 저그전에 있는 임정현 선수 등 다양한 카드들이 이재동을 상대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느 팀보다 화승호즈를 적으로도 압박할 수 있는 팀이 웅진스타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화승호즈의 3번을 만나보겠습니다. 손중이 나왔습니다. 테란. 네, 손중 선수 이번 시즌이 1승 5패인데 이제 테란전과 프로토스전에 각각 2패씩 그리고 저그전에 1승 1패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상대 주력 종족이 이제 저그다 보니까 저그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손중 선수가 그래도 저그전 감각은 다른 종족보다는 나은 만큼 그 감각을 살리기 위해서 선봉 출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손중 선수가 선봉으로 등장한 화승호즈였고요. 자 웅진스타즈의 선봉은 김민철이 나왔습니다. 네, 괜찮은 카드죠. 하지만 김민철 선수가 최근에 어떤 10경기 기준을 보더라도 4승 6패, 테란전도 4승 3패. 그러니까 나름 좀 기복이 있다는 얘기야. 분명히 안정감 있고 후반 운영을 잘하는 선수이긴 한데 김민철의 어떤 그 오늘의 임무, 무엇보다 이재동을 빨리 불러들이는 것,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어쨌든 손준 선수보다는 최근 어떤 기력에 있어서는 좋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굉장히 중요한 굽이 지난 시즌 김민철 선수가 5킬을 달성하면서 팀의 분위기를 굉장한 분위기로 만드는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김민철 선보로 나왔을 때의 그런 분위기가 다시 한번 연출될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볼 만한 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손준 선수와 김민철 이 두 선수 경기 준비가 끝났습니다. 1세트 라만차에서 양 선수의 경기 만나보죠.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경기는 오영진 주심과 유동구 황상우 부심이 수고해 주겠습니다. 먼저 테란 진영 손중 선수입니다. 자 라만차 보라색 손중 선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1승 5패 그 1승이 지금 저그를 상대로 해서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손주흥 자, 저그 진영 김민철 선수 현재 11승 11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네, 확실히 화승호주는 어떤 테란의 전력을 좀 끌어올 필요성이 있죠. 구성원 선수가 조금씩 이제 부진에 늪에서 살아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어떤 테란이 5승 18패라는 굉장히 좀 저조한 성적이기 때문에 나름 손중 선수가 해줄 역할이 있습니다. 네. 손중 선수에게 많은 것들을 원하는 그런 지역이었고 이재동 화이팅. 네. 그렇습니다. 뭐 분명히 전진배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예. 있는데 앞쪽으로 나간다 손중 선수. 지금 뭐 서플 짓고 왔던 전진배럭이라 아예 지금 8배럭 정도를 선택을 하면서 네. 거의 뭐 이 전략 자체는 12안마를 노리고 플레이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신규 맵이기도 하고 워낙 장기전이 많이 나오는 맵이다 보니까 손정 선수가 배짱 있게 전진 8배럭을 딱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네요. 자 그리고 오버로드 방향이 네. 일단은 상당히 늦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정찰이 늦어진다면 초반부터 위험할 수도 있을 그렇죠. 듯합니다. 12풀 정도를 선택한다면 괜찮겠지만 일단 12안마다. 하지만 판 자체는 손종 선수가 짜온 8배럭이 먹혀들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변수가 있다고 본다면 대각선 거리라는 거. 이 점에 있어서는 분명히 김민철 선수에게도 희망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드론 정찰의 방향이 중요한데요. 지금 대각선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죠? 방향이 일단 아래쪽으로 틀었습니다. 대각선
선인데 이것을 배럭을 발견하게 된다면은 드론이 미리 나와서 잘 대체해줄 수가 있거든요. 자, 김민철 선수의 개인 화면인데요. 위쪽으로 올라가는 방향 내에 일단 시야에 뭔가 걸렸죠. 발견했고요. 예. 거기에다가 SCV 2기로 동원하고 있는 만큼 거의 손준 선수의 빌드 자체는 올인성입니다. 예, 올인성인데 결국 이게 통해야 되는 거고 일단 12한 마당 했기 때문에 이게 컨트롤 싸움이에요 이제부터. 자, 상대편의 진영도 확실히 봤습니다. SCB 역시 동원하고 있는 손중 선수. 김민철 선수가 이제 해처리 짓고 나서 드론 한 기를 더 생산하고 스포니풀을 지었기 때문에 스포니풀은 일반적인 타임보다는 조금 늦을 수 있어요. 하지만 드론 숫자가 그만큼 더 많기 때문에 그 드론 숫자로 막아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저 오버로드 잘 지켜야 되고요. 예, 오버로드 이러면서 뭔가 이거- 예 막히면 안 되는데 이어받기죠 이어받기. 그렇죠. 이어서 지금 뭐 2개, 3개까지 건설할 수 있기 때문에 드론들이 치고 나와서 마린이 벙커 안에 못 들어가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다수의 드론들이 바깥쪽에 나왔습니다. 일단 네. 아직까지 벙커 주변에만 감싸놓고 자, 있는 김민철 선수의 드론. 손중 선수는 막히면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벙커가 만약에 지어지지 않다고 하더라도 드론을 거의 한 7개 정도는 잡아낼 정도로 타격을 줘야 됩니다. 자, 안쪽으로 파고 들었는데요. 일단은 드론 하나 잡혔고. 야, 드론 잘해서 싸우는데요. 자, 머리 컨트롤로 하나. 드론 컨트롤이 더 좋아요, 마린 컨트롤보다. 자, 벙커는 아주 멀리 있습니다. 이제 드론은 잡혔습니다만, 일단 더 안쪽으로 들어올 수 없는 손중. 네, 드론을 지금 3기 정도 잡은 것 같은데, 근데 3기 잡고 여기서 막힌다고 했을 때는 이거는 결코 손중 선수가 좋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8배럭으로 시작을 했었고 LCB 2기 뺐었고 굉장히 헝그리한 손중 선수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은 김민철 선수가 정말 잘 막은 거예요. 그렇죠. 정말 잘 막은 거예요. 자, 그리고 저글링까지 생산되면서 김민철 선수 초반에 그 위협을 상당히 걷어냈습니다. 뭐 어쨌든 손중 선수가 이렇게 막히면서도 벙커 짓고 베럭스 띄워서 앞마당 쪽에 어떤 심시티 그러면서 바로 멀티. 예, 뭐 나름 이제 미래를 대비하는 모습이긴 한데 일단 뭐 김민철 선수가 굉장히 잘 막았고요. 자, 그리고 이제는 수비에 나서는 손종 선수 입구 지역의 벙커 그리고 앞마당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손종 선수 11시. 그렇죠. 베럭스도 띄워서 다시 본진으로 와서 내리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테크트리가 상당히 오래 걸리는 반면에 김민철 선수는 뭐 가스 채취하면서 바로 테크트리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네. 자, 여기서 손중 선수는 무엇보다도 조심해야 될 게 김민철 선수의 어떤 발끈 러시 무엇보다도 그 발끈 러시가 레어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측면보다는 발업된 저글링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벙커 하나로 안심하고 있다간 되려 호되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정찰 정말 잘해야 돼. 지금은 발업 저글링으로 돌파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자, 안쪽에 저를 하나 더 늘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타이밍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손종 선수 역시 SCB로 상당히 상대편 진영을 좀 살펴봤는데요. 저 손중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럭스가 띄워서 날아오는데 좀 자원 세이브가 많이 됐을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바로 두 번째, 세 번째 베럭스가 올라가는 모습인데 어쨌든 손중 선수는 8배럭이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뭐 LCB를 막 한 3기, 4기 더 헝그리하게 갔던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앞마당을 가져가는 그런 모습까지 준비한 것으로 봐서는 중반도 어느 정도 대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카데미 건설 이후 네. 상대편을 한 번 더 봅니다. SCB 한 번 더 밀어넣죠. 정찰에 그렇죠. 이렇게 신중을 기해야 되는 거다. 왜냐하면 어쨌든 소수 병력일 때 발업 저글링으로 덮치는 그런 플레이가 나왔을 경우 위기가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찰을 통해서 만약에 그런 어떤 저글링을 활용하는 측면이 아니고 무난히 그냥 레어를 간다고 했을 때는 조금 늦었더라도 손준선은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레어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손주흥. 마린 압박을 해주면서 최대한 마린 숫자를 들키지 않기 위한 그 뒤쪽에 있는 마린들의 숫자를 들키지 않기 위한 그런 움직임 상당히 좋고요. 네. 어쨌든 3배럭스기 때문에 손중 선수는 뮤탈스크가 나오기 전에 한번 치고 나가는 타이밍이 나옵니다. 그 타이밍 때 김민철 선수가 어떻게 대처를 해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네. 그래도 김민수 선수도 뭔가 좀 선택을 하긴 해야죠. 지금 현재 모습으로는 3회 처리를 일단 그 본진과 앞마당에서 해결했다는 측면은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냐면 뮤탈리스크와 저글링을 통한 그 조합을 통해서 한 번 정도는 머린 메딕을 소진시켜줄 필요성이 있어요. 분명히 손중이 초반 출발이 불안했다고 하지만 가난했지만 안 맞는 멀티 자체가 빠르기 때문에 금방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글링 뮤탈로 반드시 좀 그런 부분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메딕 3기를 보고 나서 바로 성큰 3개까지 늘려주는 모습은 상당히 좋고요. 손중 선수도 아무래도 그 엔진원배에서 업그레이드를 미리 눌러놓았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마린으로 어느 정도 일정 타이밍이 지나면은 효과가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 전에 뭔가 컨트롤을 통해서 이득을 봐야 됩니다. 자, 스파이 올리고 있는 것까지 확인했고요. 이제 손중 선수의 병력들이 김민철 선수의 앞마당 근처까지 왔습니다. 썬큰 확인. 자, 엔지니어링 베이까지 건설하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그냥 들어가기는 좀 쉽지 그렇죠. 않은 상황인데요. 일단 저글링도 있기 때문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뮤탈에 크게 휘둘릴 가능성이 있고요. 본진 자체가 지금은 적당한 압박을 통해서 성큰 강제하고 뮤탈이 본진에
올 수 있는 어떤 그 시간 자체를 버는 거죠. 터렛 건설할 수 있는 시간을 말이죠. 네. 선중 선수가 아무래도 한시 쪽에 그 해처리를 짓고 있는 김민철 선수 이 해처리를 파괴하러 저 마린 메딕이 움직이면 너무나도 좋은 상황일 텐데 일단은 그 스캔이 아무래도 그 저그의 뮤탈스크 타이밍을 확인하느라고 이제 쓰다 보니까 한시 쪽은 이제 체크를 하지 못한 모습이네요. 자, 그리고 업그레이드 신경 쓰고 있습니다. 터렛 이미 건설에 나서고 있는 손중 선수. 근데 지금 김민철 선수가 좀 더 공격적인 위치를 잡아야 되죠. 지금은 무난한 운영을 통해서 단순 시간만 벌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손준 선수의 어떤 그 쏟아지는 마린 메딕에서 한시 멀티가 조금 위험해질 수 있는 타이밍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저글링과 뮤탈로 재미를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글링으로 계속해서 상대편을 견제합니다. 스캔을 통해서 김민철의 뮤탈리스크 변태까지 확인한 손주흥. 상대편 진영으로 일단 뮤탈을 보냅니다. 김민철 선수. 손중 선수 같은 경우는 3배럭스 상태를 꽤 오랫동안 유지를 해놓고 테크트리가 조금 약간 느리다는 점을 생각을 했을 때는 이 마린 메딕으로 뭔가 컨트롤러 이득을 보고 추가적인 멀티 견제를 가져야 되는 그런 나눠져 상황이죠. 있는데요. 일단 뮤탈리스크로 상대편 병력을 좀 봤습니다. 이렇게 뮤탈스크를 한 기, 두 기씩 잡아내게 되면은 공격 타임이 자, 한 방 나옵니다. 그래도 저글링과 합류한다면 충분히 지금 가능성도 있고요. 아직도 뭐 공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거 이거 좀 아쉬운데 김민철. 아니 파이어벳도 없는 상황이었고 어느 정도 저글링과 뮤탈의 합동 공격이었으면 잡아낼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지금. 그렇죠. 말씀해주신 대로 그냥 저글링과 뮤탈스크가 덮쳤으면 저 마린 메딕 잡았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김민철 선수가 뮤탈스크가 움직일 때 컨셉이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컨트롤을 통해서 잡아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그 저글링과 같이 덮쳐야 될지 그건 모르고 그냥 뮤탈스크만 지나간 모습에서 자, 잡혔기 때문에 너무 아쉽네요. 자 이렇게 되면 손준 선수 기회 잡을 수 있죠. 지금 후속 병력 앞치게 자, 돼서 그렇죠. 지금 타이밍에 만약에 러커로서의 어떤 전환 자체가 늦어지다 보니까 한시로 진격했을 경우 김민철 선수 최대 위기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 스캔 보면서 봤어요. 한시 봤죠? 손준 가야죠. 선수. 가야 됩니다 손주. 그리고 뒤쪽으로 올라오는 거 그 시간을 좀 끌어주면서 김민철 선수가 뮤탈리스크를 활용을 하는데 자 데미지만 많이 들어간 그런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렇죠. 뮤탈스크가 지금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마린 근처에서 놀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걸 빨리 알고 말씀해주신 대로 달려야 돼요. 이거 러커. 저 세 개만 어코를 좀 변태면 시간을 끌어야 되는 거거든요. 김민철은요. 그렇죠. 그 타이밍 이거 안 나올 때 만약에 한시 멀티가 날아간다고 했을 때는 손준 선수의 여기를 잡을 가능성이 70~80% 이상으로 높여지는 겁니다. 일단 한 기만 변태를 했었고요. 뒤쪽 뒷덜만 잡을 준비하는 김민철. 김민철 선수 뮤탈스크 숫자가 너무 없어요. 지금 저글링 숫자도 좀 부족하고 이 럴커가 완성된다고 하더라도 태어나자마자 바로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것 같습니다. 결국 에그에서 그대로 살았습니다. 입구 열렸고요. 거기다가 하이브 준비를 하면서 후반을 도모하고 있는데 하이브 운영을 하기 위해서라도 한시 3개스는 필수입니다. 필수 지금. 자, 빠른 시간인데 여기서 조금 더 상대편의 이 방어라인을 무너뜨릴 준비하고 있거든요. 손중 선수가 여기만 무너뜨리면 더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여기 해처리 충분히 파괴시킬 수 있고 지금 이거 한치가 날아가겠는데요. 결국 한시에 틀이 날아갑니다. 한시 해처리 파괴되면 이거 김민철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이건 결정탑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김민철 선수가 너무 운영만을 좀 생각한 것이 아닌가. 조금은 공격적인 면이 좀 사실 필요했거든요. 그나마도 지금 런거 두 개 다 정했고 이병력도 못 걷어냈습니다. 손중의 이병력도. 분위기 타니까 손중 선수 컨트롤도 막 빛이 나고요 지금은요. 그렇죠. 자 이제 탱크와 베스를 갖추게 되면 3대스가 유지가 안 되고 있는 하이브 체제는 무서울 게 없습니다. 손준 선수가 거의 승기 잡았어요. 손중 선수가 이번 시즌 정말 1승 5패 중에서 그나마 1승이 저그전이었는데 그 저그전 어떻게 1승을 했는지 알 것 같네요. 역시 감각이 좀 살아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또 다른 병력들을 손중 선수가 진출시킬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거 완전히 꼬였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철 선수가 뭐 애초에 운영할 거였으면 좀 가난하더라도 성큰 수비하면서 아예 드론으로 채워넣든가 이런 게 아니라 적당히 뮤탈과 저글링을 확보한 상태에서 그걸 써먹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상황이 연출된 거고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서 손중 선수는 커맨드 센터 12시까지 한번 노리고 있습니다. 손중 선수는 뭐 배스를 동원하면서 여기서 뭐 컨트롤 그렇게 크게 무리만 하지 않으면은 이번 경기는 잡는 것이고 어쨌든 김민철 선수는 한 가지 해볼 만한 요소를 찾는다고 했을 때는 하이브가 완성됐다는 점. 어쨌든 테란의 한방 병력이 올 때 디파일러를 동원해서 수비는 모든 힘을 기울여서 수비는 가능하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멀티 그리고 장기전으로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줘야죠. 자, 그래서 입구 지역을 일단 러커로 7시 정 방어 그리고 소수의 이 병력을 통해서 입구 지역도 한번 두드려보고 그랬었는데 자, 큰 성과는 올리지 못했고요. 가장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하이브가 완성이 된 만큼 디파일러를 그러니까 지금 손중 선수가 멀티 가스를 저지하는 건
김민철 선수의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차라리 앞마당으로 와주면서 디팔로로 다크선 뿌려서 시간 벌고 그렇게 해서 지금 7쪽의 해처리가 완성돼서 커널 뚫리고 이런 형태로 좀 유지가 돼야지. 그래도 앞마당으로 와주는 부분 그나마 약간의 실마리, 희망의 끈을 그래도 이어갈 수 있거든요. 일단 다크섬 한번 이거는 약하고요. 베스트라도 떨구지도 못했습니다. 손중 선수의 오늘 감각을 봤을 때는 이렇게 한타 싸움을 해주면서 드라시도 7시 쪽으로 충분히 날릴 수 있는 그런 감각일 것 같고요. 자, 이구 지역 뻔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일단 시즈 모드 손준. 야, 드랍십 이게 보고 있었네요. 달려가네요. 날아가네요. 타이밍이 예술인데요, 손중 오늘 선수. 손중 감각이 너무 좋습니다. 자신이 이 타이밍에 뭘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손중이에요. 아, 이렇게 되면 김민철 선수의 하이브는 굉장히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그 희망의 끈을 이어가기가 너무 불투명해졌습니다, 김민철 선수. 그렇죠. 디파일러를 동원해서 수비는 해주곤 있지만 추가적인 멀티를 가져가야지 그 희망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인데 이렇게 7시가 해처리가 이제 취소가 되면은 김민철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자, 다른 지역도 일단은 살펴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손중 선수의 드랍십 견제들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지금 김민철 선수가 정신이 없죠. 해야 될 것도 많고 일단 저 드랍십을 좀 제거를 해야 이 추가 멀티들을 또 지킬 수 있고 본진까지도 드랍십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 드랍십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6시 지역의 해처를 한번 펼쳐보는데요. 그렇죠. 자, 소규모 병력을 7시에 놔두고 일단 뒤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손중. 마린 메딕 멀티마다 지금 다 펼쳐놔도 너무나도 유리한 손중이에요. 거기다가 이제는 메카닉으로 체제 전환을 이미 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저글링 럴커한테는 저글링 럴커 디파일러한테는 벌처와 마인이 이게 정말 제일 좋거든요. 그렇죠. 정말 효율성 제일 높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는 디파일러 숫자보다도 베슬 숫자가 더 많이 추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야, 이 드랍십 이거 본질이 됐든 6시 쪽이 됐든 게스 채취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김민철 선수는 디파일러 한 개 뽑기도 어려울 정도로 게스가 벅찹니다. 자, 그래서 특이한 기력에 쏟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보다도 테란의 멀티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더 빨리 완성되고 12시뿐만이 아니라 1시 쪽도 커맨드를 짓고 있는 것 같은데 거의 압도하는 분위기네요. 분위기 좀 만드는가 싶어서 또 김민철 선수 일단은 패스 또 떨어도 실패했고요. 드랍십 본진! 그래, 본진적으로 드랍시 바로 갈 준비를 하고 있죠. 일단 뮤탈이 있는데도 그냥 바로 가는데요. 그래도 벌처는 끊어줬습니다. 저글링이 아드레날린 업그레이드가 그나마 되면서 효율적으로 좀 막아준 것 같고요. 손준 선수가 어느 정도는 12시, 1시 멀티를 이어가면서 나름 이제 보험을 들어놓고 결국 이렇게 되면 이제 팩토리에서 테크 숫자가 엄청 쌓이게 되죠. 이제 레이트 메카닉 같은 어떤 플레이를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사실 뭘 해도 되는 상황이어서 투사포트 가면서 배슬 쌓아도 되는 거였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테란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할 만한 옵션들이 굉장히 많은 반면에 김민철은 좀 좁힐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손중 선수 같은 경우에는 돈만 안 남기고 어떤 유닛이든 생산하면 되는 것이고요. 김민철 선수는 이런 견제를 통해서 활로를 개척해야 됩니다. 12시 견제뿐만 아니라 지금 김민철 선수가 1시 쪽에 커맨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좀 1시 쪽도 견제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쪽에 나와있던 병력들은 그래도 굉장히 잘 끊어주는데요. 12시 일단 견제. 그리고 1시 지역도 새롭게 자신의 진영 구축할 준비를 하고 있는 손종 선수고요. 아무래도 이제 탱크 숫자를 확실히 보강할 때까지는 김민철 선수에게도 약간은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던 만큼 6시 멀티가 좀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러면서 7시까지도 좀 이어나가고 있는 김민철 선수. 탱크가 쌓이기 전 타이밍에 자원 채취를 빨리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전에 벌처에 휘둘려서 안 되겠고요, 드론들이. 그리고 벌처를 잘 막아준과 동시에 지금 이제부터는 센터 쪽으로 김민철 선수가 나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마린 메딕도 숫자가 좀 많이 쌓여있고 거기다가 벌처, 마인 배설 모든 부분 베슬까지 생각하면은 센터로 나가기보다는 김민철 선수 오히려 수비적인 포지션을 가지면서 7시 멀티 수비 그리고 7시 앞마당을 가져가는 그런 선택과 더불어서 공격을 갈 거면은 오버로드 드랍을 통해서 공격을 가야 돼요. 센터로 나가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자, 이번엔 손주흥 다시 한번 7시를 노리는데 커널이 완벽하게 뚫려있지 않고요. 6시 멀티만을 가져가서는 김민철 선수가 단순 버티는 것밖에 안 되죠. 그나마 어떤 역전할 수 있는 약간의 희망 정도는 그래도 7시를 가져간다는 거 했을 때 그게 가능한데 이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이런 플레이가 나오게 되면 이거 레이트 메카닉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자원적으로 김민철 선수가
유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아, 6시에 데뷔트로 6시 데뷔트로 7시까지 동시에 타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렇죠. 6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플레이를 던졌습니다만 병력이 아예 이렇게 많아 보이잖아요. 네, 임시방편으로 플래그로 수비를 해주는 모습인데 6시 쪽도 그렇고 7쪽도 그렇고 계속 테란이 압박을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드론 생산할 타이밍이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런 장면들이 네. 계속 나와야 되거든요. 저걸리 하나가 마인 5개 맞아도 버티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죠. 6시와 7시를 그래도 유지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돌린 가운데 탱크가 적극적으로 갖춰지기 이전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동안의 테란의 멀티들을 오버로드 드랍을 통해서 파괴한다. 이런 시나리오를 이제 말씀하신 건데,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사실 이렇게 벌처에서 휘둘리면 이게 유지가 안 되죠. 자, 이 라인들을 그래서 굉장히 갖춰줘야 되는데 뭐 런커에 맞아도 뭐 드론만 잡아줍니다. 굉장히 여유 있는 선수입니다. 저 벌처들 뭐 마인 메탈 다 한 벌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한 개 남아있고 어느 정도 적당수 메탈 하고 지금 이 드론 잡아주는 플레이이기 때문에 벌처가 아깝지가 않아요. 손종 입장에서는. 근데 결국 탱크가 쌓일 수 있는 시간을 줘버렸고요. 6시와 7시가 제대로 활성화되기 전에 탱크의 화력이 받침되면은 김민철 선수의 역전의 시간은 사실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됩니다. 자, 7시까지 아래쪽으로 내려왔고요. 런커를 아래쪽으로 조금씩 더 조여놓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낙하선도 자그마한 곳에 런커들이 모두 번호해서 수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민철. 김민철 선수가 상황이 얼마나 어렵냐면요. 가스 멀티에 펼쳐져 있는 해처리는 4개인데 지금 사케스를 좀 해처리는 건설해놓고 사케스를 못 보이지 못하고 있죠. 7시 쪽 가스 건물도 짓지 못하고 있죠. 6시 쪽 가스통 완성되는데 가스 채취도 못하고 있죠. 지금 톱가스로 지금 이 상황을 지금 계속 상황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김종국 선수 플레이가 뭐 거의 퍼펙트한데요. 지금 7시가 날리는 상황이고요. 컨을 하게 됐죠. 7시는 이제 더 이상 구원방면 나오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탱크로 아주 여유롭게 공격하고 있는 손종이고요. 6시 견제 이후에 계속해서 이 땅은 손종 선수가 네. 편하게 얻어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는 다음 경기 어떤 그 기세를 이어가는 형태로 배틀크루저까지 뭐 한두 개 정도 생산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고요. 뭘 해도 되는 상황, 지우개도 나올 수 있고. 이거 손정 선수가 너무 여유롭습니다. 지금 거의 다 얻어내고 있거든요. 상단은 거의 다 먹어냈고 지금 7시도 지금 압박의 강도를 놓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 김민철 선수는 글쎄 여기서 뭐 또 다른 변수를 생각을 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없어 보이네요. 이런 사라지는데 변수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일단 드론부터 채우고 아, 병력을 생산해야지 지금 변수를 만드는데 공격 유닛을 생산하는 것보다도 잡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지금요. 자, 지금 나오는 게 거의 미네랄 위축의 자원 채취이기 때문에 나오는 병력이 그런 질도 좀 뻔할 수밖에 없고요. 효율적으로 막아주기 위해서는 디파일러가 필수인데 그 디파일러 뽑을 시간조차도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필사적으로 막고 있는데 물량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원에 장사가 없거든요, 사실. 자, 김민철 선수가 잘 막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여러 가지 차이를 좀 비기는 조금 더 극적인 장면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김민철 선수는요. 김민철 선수 경기가 좀 많이 아쉽게 됐네요. 아무래도 김민철 선수가 확실히 그 초반에 뮤탈스크를 생산하고 뮤탈스크를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무브로 뮤탈스크만 잃었던 게 이게 이번 경기에 가장 큰 페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손주웅은 와 이게 이렇게 퍼펙트한 경기를 손주웅 선수가 데뷔 이후에 한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완벽한 경기를 보여줍니다. 자, 손주웅 선수 다시 한번 이제 벌처 7시 보냈습니다. 전부 뭐 화력에 집중하지 않고 벌처만 보내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병력들만 다 잘라주고 있거든요. 사실 뭐 하승호의 팬분들도 그렇고 손주웅 선수의 팬분들 이런 경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정말 몇 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이재동 선수를 제외한 구성원 선수 최근 좀 많이 부진했던 만큼 손주웅 선수의 이런 그 활약 다른 동료 선수들에게도 많은 자극제가 되면서 팀 전력 같은 그 마음가짐에 큰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아주 중요한 경기예요. 손주웅 선수는 전장 12시 상단 지역에는 굉장히 평온합니다. 뭐 싸움, 전투 아무것도 없는데 전투는 무조건 7시, 6시 막 이 근처에서만 발생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김민철은. 그렇죠. 김민철 선수 공격이라고는 12시 쪽에 저글링 포수 달려가서 뭐 SCB 쫓아내는 그 모습 외에는 그냥 시종일관 수비할 수밖에 없는 눈물의 저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맵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북방구와 남방구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남방구는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데 북방구는 완전 잘 살고 있어요. 빈부구 격차가 지금 큰 상태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김민철 선수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뒤집기에는 기본 어떤 바탕이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정말 럭셔리 조합이에요. 테란이 뭐 지상은 벌써 공중은 베슬 야, 얼마나 여유 있으면 히드라리스크에게. 베슬이 따로 논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골리앗
위에서 달려오고 있는데 베슬이 먼저 손중! 야, 이거 손정 선수의 어떤 안정감, 그 초반 어떤 벙커링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운영이 너무나 눈부셨고, 김지현 선수 좀 아쉽네요. 그러니까 그거 막았다고 해서 조금 방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초반에 전진배로 마스킹 이후의 움직임에 김민철 선수가 좀 아쉬운 모습이 있었고, 하지만 그거 살짝 지나간 다음에 손정 선수는 뭐 그거를 제외하고는 뭐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릴 게 없네요. 그렇죠. 기회의 장인 위너스 리그에서 정말 손정 선수가 제대로 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요. 그만큼 손정 선수가 확실히 그 자신의 가치를 좀 알리는 그런 경기가 됐었고, 너무나도 완벽한 저그 상대로 경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야, 이게 웅진스타즈 입장에서 그 다음 카드를 또 저그를 내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팀 내 3저그 중에서 그나마 김민철이 가장 좋은 승률을 유지했었거든요. 그 다음 경기에 김명훈, 임정현을 내기가 꼴찌일 수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것은 손주욱이 만들어준 겁니다. 자, 테란에서 많은 숫자를 얻어내지 못했던 화승우, 하지만 이번엔 손정 선수가 먼저 선봉으로 나서 3개편의 선봉인 김민철을 잡아주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스코어 1대0으로 먼저 화승우즈가 앞서는 상황. 저희는 잠시 후에 두 번째 세트 펜젠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